우리는 동네 장사를 하면서 마케팅, 메뉴 개발, 인테리어 등 수많은 고민을 합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 매장의 성패를 좌우하는 건 서비스 마인드와 직원 관리입니다. 그것도 잠시 함께하는 아르바이트 직원들과의 관계 말이죠. 제가 늘 강조하듯 우리는 단골 장사를 해야 됩니다. 한 명의 고객을 만족시키면 그 고객이 또 다른 고객을 데려오는 성장을 이루고, 이것이 누적되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복리가 되어 경제 위기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매장이 됩니다. 저는 이 원리가 직원 관리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믿습니다. 직원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시스템이 매장에 대한 충성심과 서비스 품질을 결정을 하고, 이것이 결국 고객 만족이라는 복리로 돌아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사장으로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아주 쉽게 살펴보겠습니다. 직원들이 사장님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사장님이 아닌 그냥 사장이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야, 잠깐 너 와보래. 누가? 사장이. 우리 세대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이는 오늘날 젊은 세대의 문화입니다. 제가 직장을 다닐 때는 90년대생이 온다라는 책이 나왔었습니다. 그 이후에 자영업에 들어선 다음부터는 2000년대생이 온다라는 책이 나오면서 그들의 사고방식과 문화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잠시 1, 2개월 함께하는 우리가 그들의 문화를 당장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스스로를 낮추는 리더십을 배워야 합니다. 예전에 왕들은 본인을 부를 때 고인, 부모님이 없는 사람, 과인, 덕이 부족한 사람, 아니면 짐, 원래는 뱃사공에게 쓰는 겸손한 1인칭 말입니다. 이처럼 왕들도 자신을 낮추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는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신하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겸손한 철학이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가게의 잠시 책임자이자 직원들의 임시사장일 뿐입니다. 사장 대우를 받으려는 마음은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잠시 책임자일 뿐, 그들이 이 가게에서 보내는 귀중한 시간을 존중하고 직원을 섬기는 리더십의 자세로 전환해야 됩니다. 손님에게 불친절하다, 출근 시간을 내 맘대로 한다, 바쁜데도 시간이 끝나면 뒤도 안 돌아보고 간다, 이런 문제의 원인을 직원의 인성에서 찾으시나요? 아닙니다. 그것은 사장인 나의 관리 책임으로 봐야 됩니다. 아주 유능한 인재는, 성숙한 인재는 이미 본인이 창업을 했거나 아니면 대기업이나 더 좋은 조건으로 다른 곳에서 매니저로 스카우트 됐을 겁니다. 결국 우리 가게에 온 직원은 나보다 덜 성숙한 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들에게 나보다 더 잘하거나 주인의식을 갖고 일하기를 바랍니다. 이것 자체가 인간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불친절한 상황에 놓이게 된 시스템을 만들지 못한 것, 그것이 사장인 우리의 책임입니다. 어떤 일이 생겨도 직원을 탓하는 것은 시스템 구축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 서비스 기준과 철학은 사장의 행동에서 시작돼야 됩니다. 최근에 제가 경험했던, 사장님이 혼자 온 손님이 있는데 주문한 메뉴를 기억하고 그 손님에게 다른 안주를 맛보라고 서비스로 내주어서 감동을 주는 일이나, 직원에게 친절하라고 100번을 말하는 것보다 사장인 내가 고객에게 진심으로 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훨씬 더 큰 교육을 줍니다. 또 예를 들어 라스트 오더 시간이 지나서 들어온 손님에게 손님이 너무 아쉬운 모습을 보이면 사장이 얼른 뛰어나가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다음에 오시면 어떤 서비스를 드리겠다는 쿠폰이나 전화번호를 받아두는 일, 이런 것들이, 직원들은 사장의 말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사장의 행동을 불과 몇 % 따라할 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정말 많은 서비스를 보여줘야 됩니다. 사장이 권위적이고 지시만 하면서 당신들은 서비스를 잘하세요만 한다면 절대 직원들이 진심 어린 서비스는 나오지 않습니다. 서비스의 기준은 사장의 솔선수범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직원과의 갈등이나 업무 혼란은 대부분 공통된 지침이 없기 때문에 발생을 합니다. 직원마다, 사장마다, 심지어 사장의 기분마다 솔루션이 달라지는 혼돈 속에서 직원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직원이 다른 손님과 분쟁이 생긴다면 사장이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하고 나서주고, 나중에 그 직원을 혼내는 것이 아니라 너의 잘못이 아니라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걸 미리 알려주지 못했으니 미안하다라고 말해야 됩니다. 또한 음식이 늦었다고 손님이 화를 낸다면 사장은 주방에 들어가 왜 이렇게 늦게 나와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왜 늦었는지 이유를 확인하고 개선하려는 태도를 보여야 됩니다. 늦을 것 같으면 튀김기에 쉽게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먼저 내주어 보자는 제안을 해보든가, 아니면 항상 분쟁에서 피드백을 받고 개선을 하려는 태도를 보이면 직원들은 잘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이 바로 체크리스트와 시스템입니다. 체크리스트는 복잡한 업무를 간단하게 만들고 실수를 줄여줍니다.
체크리스트는 일괄된 기준을 제공하고 직원이 스트레스 없는 공통된 지시에 따라 일을 하게 됩니다. 자, 배달의 민족이나 아니면 네이버 같은 플랫폼에 올라온 부정적인 리뷰나 포장 관련된 글들을 특정 직원에게 탓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는 겁니다. 이 댓글이 달린 것은 누구누구 씨 탓이 아니라 저희 포장 프로세스가 헷갈린 부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부터는 이렇게 해봅시다 라고 얘기를 하면 사장이 시스템의 허점을 인정하는 모습은 직원들에게 큰 신뢰가 됩니다. 그리고 불친절하다는 리뷰가 쌓였을 때는 사장이 먼저 손님에게 미안하다는 이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그 불친절한 직원에게 이 리뷰에 대한 댓글을 직접 달아보게 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도 많이 사용을 하면 좋습니다. 그 반대로 이제 직원이 친절해서 손님에게 팁을 10,000원을 받았다면 그 10,000원을 다른 직원들과 함께 나누라는 것이 아니라 사장님의 주머니에서 별도 10,000원을 더 꺼내서 그 직원에게 주어 보십시오. 누구씨 덕분에 우리 가게에 단골이 생겼네, 고맙습니다 라고 팁을 받은 직원의 노력에 대한 사장님의 감사함과 인정을 확실히 명확하게 전달하고 즉각적이고 구체적인 보상은 직원에게 동기부여가 됩니다. 만약 직원에게 더 많은 것을 바란다면 그에 합당한 책임과 결정 권한을 부여를 해주고 시급도 인상을 해줘야 됩니다. 현재 시급은 가장 간단하고 단순한 업무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싶다면 예를 들어 특정 금액 이하의 서비스는 결정 권한을 주고 재고 발주 결정 권한 같은 선의의 결정 권한도 부여를 해줘야 됩니다.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직원을 단순한 노동력으로 보는 것을 넘어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로 존중한다는 의미입니다. 책임과 보상을 반드시 비례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결국 인재에 대한 복리, 직원 관리는 단순한 근무 시간을 감독을 하고 실수에 대한 것을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에 대한 이해와 겸손을 바탕으로 일괄되고 명확한 시스템을 구축을 하여 직원의 스트레스를 없애고 최고의 역량을 발휘하게 돕는 일입니다. 우리가 고객에게 단골복리 장사를 기대하듯 직원에게도 신뢰와 인정을 투자하여야 그들의 노력이 매장 성과로 돌아오는 인재복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겸손의 리더십, 사장의 솔선수범, 그리고 체크리스트를 기반으로 한 일괄된 시스템을 통해 매장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연말 대목 준비 잘 되시라고 구독자님들께는 네이버 광고나 인스타든 구글이든 가게 점검 1시간 정도를 1:1 티칭을 해드리고 있으니 댓글에 영상 잘 봤습니다라는 한 줄을 남겨주시고 문자를 주십시오. 또한 저의 마케팅 노하우와 서비스 마인드를 담은 전자책을 받아보실 분도 문자를 주시고 저의 작은 정성이 사장님의 지속가능한 성장 시스템 구축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더 좋은 영상 꾸준히 올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